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군지도부를 암살했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이란 장군 2명을 암살했고 그 전에도 콰심 술루마니와 사이드 무사비 같은 군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이 암살했습니다. 작년 암살 후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보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미한 대응에 그쳤죠. 이란은 공격 시점과 장소를 미리 이스라엘에게 통보했고 결국 상황은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되었죠. 하지만 이번 주 공격은 이란 영토 내에서 직접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란이 이전처럼 물어설지 아니면 보복으로 상황을 격화시킬지가 주목받고 있었는데 이란은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전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확대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때문이죠. 보복 수위가 너무 크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우려 직접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은 미국의 직접 개입 없이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보복을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이란이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스라엘은 1980년대부터 이란 정부를 없앨 계획이 있었습니다. If you take out Saddam's regime, I guarantee you that it will have enormous positive reverberations on the region. Obviously, we like to see a regime change, at least I would, in Iran, just as I would like to see in Iraq. The question now is a practical question. What is the best place to proceed? It's not a question of whether Iraq's regime should be taken out, but when should it be taken out? It's not a question of whether you'd like to see a regime change in Iran, but how to... Are there any other nations that you would recommend that the United States launch preemptive attacks upon at this point? The answer is categorically yes. The two nations that are vying, competing with each other, who will be the first to achieve nuclear weapons, is Iraq and Iran. But a third nation, by the way, is Libya as well. Libya is trying very rapidly to build an atomic bomb capability. So you have here now three nations. All stand together to stop Iran's march of conquest, subjugation, and terror. I know that no matter on which side of the aisle you sit, you stand with Israel.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미국이 제거해주길 바라는 세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들이 바로 이라크, 리비아, 그리고 이란입니다. 미국을 끌어들이는 시나리오는 늘 비슷했죠. 이 나라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 중이며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그런 이유로 미국은 이라크와 리비아를 침공했고 이스라엘이 말한 세 나라 중에 두 나라 정부가 무너졌고 이제 리스트에서 이란만 남았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1990년대부터 이란이 5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개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미국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אבל אנחנו הולכים למסלול התנגשות עם הממשל האמריקאי. ארצות הברית זה לא מקשה אחת, זה לא מקשה אחת. יש את הסנאט, יש את הקונגרס, יש את הכוח היהודי שהוא עצום, יותר חזק משהיה אי פעם. יש דעת קהל, יש לנו כוחות כבירים בדעת הקהל שמתנגדים למדיניות הזאת, גדולי הפרשנים. אמריקה לא תכפה עלינו דבר, אם ל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후 미국 하원 의장이 X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위권이 있다고. 공격을 시작한 쪽은 이스라엘인데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자라는 말이 아니고 미국 정치인이 이스라엘의 자위권만 언급하는 게 희한하지 않나요? 다른 많은 미국 의원들이 이스라엘은 자위할 권리가 있다는 비슷한 지지말을 반복하고 나왔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이 미국 정치에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과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언급한 앱스틴 사건이 쌓아놓은 결과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트럼프는 군사적 충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미국인들의 이스라엘 지지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정치적으로 좌파일수록 이스라엘 지지가 떨어지는데요. 미국이 작년부터 틱톡 금지를 추진하고 있죠.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이 미국인 개인 정보를 못 훔쳐가게 금지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틱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Z세대는 틱톡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는 권력이 큰 라비이스트 조나탄 그린블렛에 유출된 오디오에서 그는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틱톡 문제, Z세대의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미국 정치인들이 틱톡 금지를 추진하기 시작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금지 추진 진짜 이유가 틱톡으로 통해 젊은 세대에 퍼진 반이스라엘 여론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Z세대뿐이 아니라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다수 53%가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여론조사에서 그 의견이 64%까지 높은 것을 봤고 찰리 커건 친이스라엘 인물로 알려진 유명 보수 인플루언서인데요.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과학적인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X에서 찰리 커크가 물어본 질문에서 무려 50만 명이 참여했는데 약 90%가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싸움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래서 현재 상황이 더 큰 전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국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미국 시민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지지를 잃고 있어서 특별히 다음 선거에 민주당이 이기면은 미국 도움을 통해 이란을 없애버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 기회에 이란을 끝내버리려고 나설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사기지 근처에 드론을 밀수해서 공격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비슷하게 해서 드론 공격을 했죠. 작년에 전 이란 대통령 아흐마디니자드는 모사드와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이란 부대의 수장이 모사드 스파이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의 정밀한 공격도 모사드가 오랫동안 심어둔 스파이가 준 정보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은 곧 내부 조사를 실시해서 스파이들을 찾아놓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을 없앨 기회가 지금보다 좋을 때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할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지 소식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반응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이 그 반응에 물러설지 아니면 더 세게 나와서 상황이 더 악화될지 이란의 생존은 이란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드론 공격했고 이스라엘도 드론 공격해서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쫓겨내야 한다고 말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도와 빨간 부분은 미국 내에 중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농장들이 다 미국 군사 기지 근처에 있는데요. 미국 기지들이 중국 드론 공격에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보이네요. 왜 중국에게 기지 근처에 농장을 팔았는지 멀지 않아 이것도 점점 큰 뉴스가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싸움으로 금요일에 마켓이 하락했고 이번 주에 S&P 500은 마이너스 0.39% 하락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상황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유가죠. 금요일에 유가는 거의 8% 급등했습니다. 이란은 주요 산유 국역뿐만 아니라 UAE와 접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유가 이동하는데 이란이 이 지역 공급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JP모건은 이스라엘-이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고 유가가 그렇게까지 올라가면은 미국 인플레이션은 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는 내려가고 있죠. 수요일 발표된 수치는 2.4%로
예상 2.5%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온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이는데 연준은 여전히 금리를 안 내리고 유지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연준의 금리 결정은 다음 주 수요일인데 마켓 예측은 연준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확률을 99.6%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파월에게 계속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파월이 멍청하다고 비난했지만 마켓은 파월이 트럼프 말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파월의 연준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까지이며 현재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몇몇 인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연준 이사였던 케빈 워시와 현재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받는 부분은 연준 의장이 이 두 사람 중 한 명으로 되면은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에 긍정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1년 후 이야기고 다음 주에 마켓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는 트리플 위칭인데요. 트리플 위칭은 주식 옵션, 주가 지수 선물, 주가 지수 옵션이 모두 같은 날에 만기되는 현상입니다. 이번 트리플 위칭은 6월 20일 금요일이며 역사적으로 이 주간은 변동성이 큰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7년부터 보면 S&P 500은 트리플 위칭 주간에 평균 마이너스 0.53%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표준 편차도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2021년부터 보면 트리플 위칭 주간 중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은 가장 나쁜 성과를 보였고 그 두 날에 하락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트리플 위칭이 마켓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이스라엘 이란 사태와 관세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지에 달렸죠. 이번 주 수요일에 미국과 중국은 기존 합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마켓은 과거와 다르게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관세 유예 종료일이 다가오는데 합의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마켓은 큰 뉴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그 큰 뉴스가 또 다른 트럼프 타코 트레이드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재무장관 베센트는 90일 관세 유예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트럼프도 영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월가가 타코 트레이드를 쓴다는 말을 알아낸 후 크게 기분이 상했다고 하던데 자존심 강한 트럼프가 또다시 타코 트레이드 기회를 올 수 있게 한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최근 S&P 500 풋콜 비율이 3년 만에 제일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마켓이 폭락할 수 있다는 공포감은 특별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켓 사이클 차트 몇 번 보여드렸죠. 현재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는 의견이 많이 다른데요. 불트랩에 있다는 의견을 많이 볼 수 있고 탐욕에 있다는 의견도 많이 볼 수 있고 사이클이 새로 시작했고 주가 상승 단계에 있다는 의견도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마켓 사이클의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의견이 궁금하네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